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네,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관심을 받으려고 자극적인 제목을 쓴 게 아닌데요. 그래서 다른 제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정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제목이 최고의 개운법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어쩌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개운법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내용은 또 아닐 것 같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네, 각설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냥 운은 운대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는 운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운이 좋을 때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고 운을 자꾸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좋을 때 좋은 운에서 그 복을 많이 누리고 또 안 좋은 운에서 그 흉화를 최소화시키는, 네, 이것을 원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간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피해가면 다른 쪽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음양의 이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낮이 있기 때문에 밤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운이 있기 때문에, 즉 행복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운, 불행이라는 개념도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옛 현인들의 말씀이, 또 종교나 이런 위대한 철학가들이 하셨던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때로는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는가? 결국에 뭐 종교 지도자분들이나 네, 또는 어떤 대단히 지혜로웠던 분들, 역사상 네, 그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이구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아기 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주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었구나. 그럼 그거를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허탈감도 분명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리학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 그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리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어느 날이 되면은 갑자기 짠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괴롭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짠 한다라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안 좋았는데 좋은 운이 오면요, 어느 날 짠 하고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짠 할 때 이 짠이 정말 뭐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만큼 너무 감사한, 너무 행복한 그런 짠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짠 한 건 맞는데 기대보다는 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또 스스로를 개선해 가려고 하는가, 특히 힘들 때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록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 상담 스케줄은 대단히 살인적입니다. 네, 정말 하루에 몇 분을 상담드리는지 뭐 세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20분은 항상 넘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상담 건수가 생각보다 대단히 많죠. 또 제가 365일 휴일도 없고요. 근데 그걸 봐도, 그러니까 그 많은 사례들을 봐도 너무 극명하게 보여요. 어떤 분은 운이 훨씬 더 좋은데, 사주 원국도 훨씬 더 좋은데, 좋은 운에서 이 정도면은 이분은 진짜 엄청난 돈을 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잘 된 것도 맞고 돈도 잘 버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분명히 그 이전 타임에 상담했던 분은 사주 원국의 생김새가 그렇지도 않았고 좋은 운인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많이 버시진 못하겠지만 아무튼 성공하시겠구나 싶은데, 오히려 그 전에 상담한 사람이 더 큰 액수를 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마인드의 차이에서 옵니다.
오늘 아주 구체적인 말씀 드릴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 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늘 최고의 개운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주 원국이 너무 좋고 대운도 너무 좋았는데 예상만큼 벌지 못하셨던 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훌륭한 유전자를 조금 아쉽게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반면에 사주 원국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좋은 운에서 대단히 크게 예상보다 더 크게 성공하신 분을 보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이 이상 잘 쓸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쓰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마인드의 문제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갑을목은 일단 측은지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간이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천간이나 지장간에 있는 경우 모두 다 해당됩니다. 네. 측은지심을 잘 쓰면은 그 사람은 좋은 복록을 누리는 거고요. 못 쓰면은 좋은 운에서는 물론 좋겠지만 최대치의 복록을 못 누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반대죠. 측은지심을 잘 쓰면은 안 좋은 운에서 그래도 미니멀하게 안 좋겠죠. 하지만 못 쓴다면 안 좋은 운에서 정말 어쩌면 지옥의 끝을 맛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네. 자, 그럼 그게 뭔가 하면요, 일단 측은지심은 타인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기운은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잘못 발현되면요, 잘못된 측은지심이죠, 휘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사주 원국에 갑목과 을목이 있으시다. 여기서 사주 원국이라는 거는 천간이나 지장간에 갑목과 을목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가 휘둘리지 않는지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내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갈 때처럼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신다면은 이거를 줄이려고 애쓰십시오. 왜냐면 타인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은 원래 갖고 있잖아요. 원래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단점만 찾아서 이것을 보완하면 됩니다. 좋은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단점만 보완했을 때 그 에너지, 그 마인드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목과 을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휘둘리지 않는지, 타인에게 휘둘리지는 않는지, 또는 환경에 휘둘리지는 않는지, 그래서 자칫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크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갑목하고 을목이 조금은 다릅니다. 갑목은 경금과 음과 양의 이치에 있기 때문에 타인과 휘둘렸다가 욱하면서 과격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을목은요, 신금과 음과 양의 이치에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휘둘렸다가 어떤 의심이나 내가 예민해질 수 있는 기운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까지 조심하시면 좋겠죠. 갑목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욱해가지고 즉흥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지, 또 을목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가지는 나왔죠. 갑을목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환경에 휘둘리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 물론 환경을 배제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선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열심히 돕고 그리고 또 타인을 열심히 도와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그게 독이 되었다면은 그거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양의 이치가 그렇거든요. 네, 내가 뿌린 거는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이치더라고요. 저도 처음 명리 공부할 때 이런 건지 몰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병정화입니다. 병정화 같은 경우는 사양지심이죠. 양보하는 아주 좋은 예쁜 마음입니다. 모두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하지만 반면에 이 사양지심은, 병정화는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명예로. 체면과 명예를 지키다 내가 잃는 것이 생기지는 않는지,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가불목과 다르게 병정화는 또 세부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오행이 있을 거고, 그냥 아까 가불목처럼 뭉뚱거려서 말씀드리는 오행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간목과 을목도 크게 다릅니다만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또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자, 병화가 있는 분들은 내가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나머지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번듯하고 사람이 착하고 막 이런데 뒤에서 그걸 유지하느라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런 경우도 아마 보셨을 거고요. 또는 우리가 흔히 빛 좋은 개살구라 그러죠. 밖에서는 막 돈도 잘 쓰고 막 이러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나는 갖고 있는 게 없는. 자, 이 양보하는 마음 무척 예쁜 마음이기는 하지만 양보를 할 때에는 나의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것도 어느 정도 건강하고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나를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는 없겠죠. 때문에 병정화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체면이나 명예로 인해서, 즉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병들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내가 체면이 좀 깎이고 덜 명예롭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부터 다스리는 것이 참말로 맞겠습니다. 자, 정화 같은 경우는요, 열정 그 자체입니다. 네. 그리고 용맹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체면 명예, 이것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몰두하느라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완하시는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고 매진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고삐를 조금 잡으세요. 조금씩 딜레이를 거세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 하나에 몰입하다가 놓치게 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신 분들은 요 체면 명예 이걸 좀 더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정화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만 정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에 욕심을 갖고 열정을 내면서 너무 빨리빨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전체를 못 보지는 않는지. 여기서 전체라는 거는 길게 보는 것을 뜻합니다. 네. 뭐 쉬운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 너무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도 예쁘게 하고 너무 친절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데이트를 했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전과 6범이고 그리고 폭력 전과도 있고 또 어떤 몸에 안 좋은 약물, 향정신성 어떤 약물을 하느라고 또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왔대요. 자, 물론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도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고 마음에 들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내가 눈이 멀 때 자꾸 고삐를 잡으시라고요. 고삐를 잡아서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그냥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고 싶지만 고삐를 잡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런다면은 이 정화의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크게 또 성공하실 겁니다. 자, 무토하고 기토도 좀 많이 다릅니다. 무토는요, 그 태생 자체가, 무토의 태생 자체는요, 우리의 욕심의 거울이에요. 제 채널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화의 뜨거운 기운이 이 무토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참, 그리고 천간하고 다른 글자들은 천간과 지장간에 있는 거 다 보셔야 되는데요. 무토 같은 경우는요, 천간에 있는 것과 지지, 신중의 무토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른 무토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네. 무토는 이 뜨거운 정화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서 우리의 욕심, 그러니까 열정이 욕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과욕과 애착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애착과 욕심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성찰하게 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사주 원국에 무토나 신중의 무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철학성이 있거나 우울감들이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무토가 있는 분들은 뭐만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욕심이 아닌지 끊임없이 생각하시면 오히려 아주 좋은 기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토가 있는 분들은 이 무토는 우리 욕심의 거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욕심이 보이는 순간 우울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울감에 매몰되지 않도록, 자, 우울감이 올 것 같으면은 주변을 환기시키시고, 그리고 산책, 독서, 사색, 뭐 아니면은 예술 감상, 뭐 넷플릭스도 좋아요. 네. 또는 뭐 여행, 이런 것들로 해소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울감에 젖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길어진다. 그럼 의식적으로 빠져나오려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토가 임수를 잘 느끼게 해줘서 그렇습니다. 물론 무기토는 광명지심이라고 그래서 중심을 잡는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더 체감이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욕심이 아닌지, 그리고 우울감에 매몰되지 않도록 애쓰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무토의 장점은 뭐예요? 무토의 장점은요, 대단히 정화만큼이나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앞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광명지심이니까요. 정화는 끝을 모르고 달려요. 그랬다가 전체를 못 봐서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무토는 똑같이 정화의 기운이 서려 있지만 끝을 모르고 달리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무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끝을 모르고 달렸을 때 고통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토는요, 축축합니다. 축축한 이유가 온난 축축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무토의 그 뜨거운 욕망의 기운이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축축해진 겁니다. 그 정화의 열기가 빠지느라고 축축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뭐 천간이나 지장간 안에 기토가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과도한 애착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무기토가 코드는 비슷하네요.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기토 자체는 온난하고 축축하기 때문에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온순하고 아기자기하고 귀엽기까지 하죠.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 하나에 과도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토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그 엄청난 애착이 빠져서 적당량의 애착만 갖고 있는 글자거든요. 때문에 이 기토라는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무언가 하나에 너무 집착을 하시거나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면은 이 기토의 기운을 제대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기토의 장점은 뭔가 하면요, 평화롭고 정말 무토랑 달리 기토야말로 중용을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토라는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중용을 지키고 있는 게 맞는지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용이라는 거는요, 어떤 감정적인 중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에 대한,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그 마음의 고통은 어쩌면 아주 큰 애착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토를 갖고 계신 분들, 무토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보니까 무기토가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같은 토오행인가 봅니다. 자, 경신금 같은 경우는요,
수호지심이죠. 수호지심. 수호지심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수호지심은 정확하고 정의로운 마음입니다. 근데 잘못 쓰게 되면은 내가 정의라고 믿은 것이 불의가 되어버립니다. 네. 오히려 타인을 해치는 결과를 낳겠죠. 자, 금기운은요, 태생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의심을 경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뭐 마음의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자연스럽게 의심하는 이 성향을 경계해야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전 영상인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내가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의심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관계를 망칠 뿐이죠. 내가 아들을 아무리 의심해서 아들이 잘못한 걸 잡아낸들 그 사건을 계기로 아들이 평생 나를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멀리한다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네. 경신금이 의심, 일종의 강박을 갖게 되는 이유는요,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정의의 여신처럼 뭔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의심을 경계하시고요. 네, 내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하고 정의로워야 되니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내가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나중에라도 그 표현이나 아니면 갚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야지 이 기운을 잘 쓰는 거니까요. 반대로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과도 같은 사람을 의심하거나 또는 나한테 은혜를 주었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은혜를 갚는 것은커녕 오히려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결과를 미쳤다면은 그 부분은 이 금기운을 잘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금은 좀 욱하는 거, 네, 이런 거는 좀 줄이셔야 되고요. 신금은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것, 이런 것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과격한 운동을 하면 좋죠. 헬스, 마라톤, 주짓수, 권투.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작업 같은 걸로 그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컴퓨터를 배우신다라든가 또는 무언가를 조립하신다라든가 너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임수하고 계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수와 계수는 사양지심이 아니라 십이지심이죠. 십이지심. 똑같은 시옷으로 시작하네요. 네. 네, 칠판을 땄고요. 자, 임수와 계수는 십이지심입니다. 그냥 요거대로만 쓰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거예요. 십이지심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혜예요, 지혜. 그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우울한 사람인가? 이 지혜라는 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특성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다면은 우울감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울한 사람인가?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울한 사람이라면은 이 기운을 잘 못 쓰시고 계시는 거고요. 뭐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웃기지만요. 네, 주변 사람들이 임순아 너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너는 정말 생각이 깊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잘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개순아 너는 생각이 왜 이렇게 많아? 그거는 너무 쓸모없는 생각이야 한다면 또 못 쓰시는 거죠. 왜냐면 생각이 깊은 것과 생각이 많은 것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생각이 깊다면 지혜로 흘러갈 것이고요. 생각이 많다면 우울감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임계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수와 계수도 다르기는 합니다. 계수 같은 경우에는 잊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요. 네, 그런 기억들이 내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나도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하는 게 아닌데 자꾸만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고요. 우리가 과거가 떠오를 때에는, 특히 이제 잊고 싶은 과거라면 좋은 기억이 아니겠죠. 그런 과거가 떠오를 때에는 내가 그 안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놔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갑작스러운 우울감이 엄습해 온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할 겁니다. 갑자기 엄습해 와요. 이 수기운이 있으면은 무기력감도 같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 무기력감이요, 실은 우울감의 초기 증세입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이 잠이 많이 오는 거, 그냥 수기운이 많아서 잠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그게 어떤 진단명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경미하니까요. 어쩌면 우울감의 아주 낮은 단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뭐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거창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칠판을 좀 지우고, 네, 제가 이 칠판 클리너로 다시 한번 좀 닦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되게 불편하실까봐 죄송스럽네요. 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 오행이 있으신 분들은 휘둘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화 오행이 있으신 분들은 겉모습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네. 그리고 토 오행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멀리 보지 않고, 왜 광명지심이겠습니까? 광명지심이 중심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쪽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저쪽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거고요. 멀리 보지 않고 하나의 과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 그리고 금 오행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생각한 정의가 맞는지,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사람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특히 사적인 관계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그리고 수 오행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생각이 깊은 게 아니라 많지는 않은지, 또는 우울감이, 무기력감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이것들만 경계하시면서 사셔도요, 여러분들 좋은 운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야 라고 준비를 하는 사람과, 똑같이 힘든 운에서 나는 패배자고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인생만 이러니까 열심히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좋은 운이 찾아온다면 누가 더 잘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오행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많이 있는 오행을 그렇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 다 지키면서 살려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게 아주 크게 있는 오행 또는 통근하고 있는 오행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참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개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명리학 공부 한창 할 때 내일 이론에서 식상이 들어오면은 언행을 조심하자, 그리고 내일 이론에서 관성이 들어오면은 내가 책임질 게 있다면 겸허히 책임을 지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지고요, 제 마음도 달라지고, 또 어떤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이 5가지를 전부 다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냥 실천하지 못하는 것과 실천하려고 애쓰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다르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다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면은 뭐 지구가 아니라 다른 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나를 건강하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유전자를 더 좋게
쓰려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